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그 매매 사례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건물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르신 건물인데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을 딱 보면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셨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금 학동역에서 그리고 멀지 않은 역세권에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장 제가 지금 아쉬웠던 부분이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 54평인데 연면적 138평인데 138평 중에 한 30평 정도는 지하 면적일 거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지상층은 100평이겠죠. 올 3월에 준공한 신축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지상층 면적이 100평 정도니까 임대료 수준으로 하면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나올 건물인 것 같아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하신 분이 평당 7,000에 사셨어요. 그 한 40억 정도 주고 사셔가지고 지금 74억에 파셨는데 매각하신 분은 수익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익을 내겠냐, 그거는 이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걸 수익형으로 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시세 차익형으로 사셨으면 모를까. 대부분 수익형으로 사셔서는 은행 이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74억 정도 주고 사셨으면 대출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수익으로 4% 기준으로 하면 월 한 2,500 이상 나와야 은행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자 감당은 쉽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옥으로 쓰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통임대를 지금 또 목표로 해서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5층 건물이긴 하지만 4층, 5층은 한 층 바닥 면적이 20평이 채 안 됩니다. 한 15평,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개인 용도입니다. 업무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 2층, 3층까지 쓴다고 하는 그 소규모 회사의 사옥 용도나 개인 용도의 어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이긴 합니다. 사옥 용도로 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대체 그럼 이 건물을 얼마에 파실 수 있을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들고 계신 기간에도 내 원가가 계속 투입되는 건물입니다.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는 투입을 하셔야 되고 한 1, 2년 있다 매각을 하신다고 보면 평당 지금 1억 3천, 1억 4천 주고 사셨어요. 원가로 따지면 매각하실 때 1억 6천 정도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럼 평당 2억은 주고 파셔야 되는데 이게 10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지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어떤 시세 상황을 보면 한 3년에서 최소 5년은 기다리셔야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이건 신축이니까 신축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빼고 나면 토지 평당가 평당 1억인데 저라면 토지 평당 1억 주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샀을까요? 제가 이 건물을 보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대치동에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건물하고 거리로 보면 비슷하겠네요. 역세권 건물. 그런데 그게 지금 평당 1억 1,000만 원 정도의 건물인데 그건 신축하셔야 돼요. 그 건물을 제가 지금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현동 입지보다는 대치동 입지가 하공가여서 훨씬 평당 임대료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가 브리핑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분은 이걸 지금 과감히 사셨단 말이죠.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압구정동 이런 지역에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평당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성을 좀 따져 보셔야 되고요. 사용 목적이나 그 다음에 매각할 계획까지도 좀 따져 보시면서 지금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물 중에 가장 의구심도 많지만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5분 내 역세권인데 주변 시세보다 기본 한 평당 4천만 원 이상 싸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 지금 일반 여기 상업지역은 평당 지금 대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4억까지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상업지하고 맞닿아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상권으로 따지고 보면 이쪽 상권보다는 선릉적 상권이 훨씬 좋죠.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그쪽이 더 나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은 이제 오피스 상권이에요. 말 그대로 업무시설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근생 상권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는 사무실로 지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은 나기 어렵습니다. 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80평이잖아요. 그러면 지상층 연면적으로 따지면 200평밖에 안 나오는 건물에 세금 포함하면 한 140억 가까이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 가격이 사실은 의구심이 가끔 있어요. 한 160억대는 충분히 그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었어요. 싸게 사셨으면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건 수익형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걸 건물을 유지하실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금리가 여기 지금 3%대 이하로 떠지지 않는 한은 140억 가까이 들어가시면 월 평균 임대 수익이 지금 4천이 좀 넘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임대료가 25 정도 합니다. NOC 기준으로 25, 30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요 뒤에 지금 건물들도 한 30까지 올랐을 때 임대료 한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올리셔서 한 200억대로 파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 목적이실 것 같은데, 그나마도 오늘 설명드릴 건물 중에는 가장 베스트한 가격에 사신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 시세를 보셔도 알겠지만 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4억입니다. 임대료도 아주 비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완화 지금 딱 이슈 끝나고 나서 바로 매각을 하신 건물인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당 2억에도 파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물 중에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건물이기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입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논현동과 신사역,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공원화되고 하면 좋은 어떤 호재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평지는 아닙니다. 논현동 이 블럭이 평지도 아닌데 제가 본 코너 건물이어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빌라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 그러니까 200%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1억 천이 넘는 가격에 사셨어요. 그렇다고 이걸 신축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하시면 리모델링해서 뭐 통사옥으로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용도로 왜 사셨을까가 저도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1억 천이 넘고 지금 지으신 지도 벌써 30년이 된 그런 주택을 사셨어요. 다가구 주택이니까. 좀 사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저걸 나중에 얼마에 파실 수 있을까? 뭐 100억을 기대를 하시긴 하셨을 텐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조금만 싸다라고 생각되면 싸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뭐 1억에 거래됐다. 근데 나는 입지가 더 좋아서 1억 천이다. 그럼 비싸다고 안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 호가는 호가인 거예요. 아파트 단지별로 25억대부터 10억대, 19억대, 뭐 18억대 이렇게 중후반까지도 호가들은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히 건물은 이 호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에 나오는 매매 호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거는 실거래가를 보시게 돼요. 이거마저도 사실 건물 사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흔한 말로 눈탱이 맞았다고 그래서 나까지 눈탱이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물은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사실 때는 조금 사업 계획이나 임대료나 주변 시세도 뭐 보시는 건 당연한데, 또 사용 계획까지 최근에 주변의 임대 시세까지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주변의 어떤 호재들, 그다음 임대 상황들까지도 보시면서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개사분들의 그 말만 믿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강남에도 지금 매물이 한 3,000개 이상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중개사분 만나시고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는 거는 별로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내고 팔 수 있는지를 엑시트 계획을 꼭 세우고 꼭 건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